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모두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3차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현재 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에서는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는 다시 한번 백신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연준에 쓰지 않은 긴급 대출 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라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전해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전략들을 상품별로 보여줄지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 엔젤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먼 길 오셨잖아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차트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계시고 또 선구안까지 갖고 계시는 우리 엔젤 마스터님께서 좋은 정보 주신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채널 유튜브로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와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이 해외 선물 넘버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방송에 우리 엔젤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엔젤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에 엔젤 마스터와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품별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S&P 500을 제외하고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1% 하락해서 3,57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01% 상승해서 11,9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42.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도 강보합권이네요. 0.22% 상승해서 1,865.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07% 떨어진 1.1873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벌써 이제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미국의 재무부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의회 승인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재무장관과 연준이 좀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CNBC에 따르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몇몇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연말에 끝낼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서 확보한 기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기금을 다시 반납을 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긴급 대출 프로그램들이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MSLP가 있고요. 지방채 매입을 위한 MLF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PMCCF 등등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체계가 만약에 갑자기 무너지게 된다면 연준 측에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우리는 연장할 것이다라고 강한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새롭게 합의할 경우에 이 기존 대출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연준은 이 기존 프로그램이 재연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설치된 모든 긴급 대출 기구들이 현재 취약한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이런 스티브 무누신 장관의 행보가 타이타닉에서 떨어져 나온 구명보트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에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연준에 이 자금을 내놓아라라는 압박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이런 자세한 시황들은 잠시 뒤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IMF 총재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복 모멘텀도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G20 화상회의를 위한 문건에서 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각국이 지원책을 너무 빨리 철회하지 말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에 백신 이슈가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앞으로의 경제 여정은 여전히 어렵고 좌절에 빠지기도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2%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 회복세가 부분적이고 불균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국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를 실행한다면 성장이 더욱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8만 7,833명 기록했고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총 8만 명이 넘어가면서 의료업계에 대한 부담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이자가 오늘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또 전해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금값 상승 기대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백신이 2년간 강세를 보여온 금값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여름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 고점을 찍고 약 10%가량 하락하면서 $2,000 밑을 하회 중이죠. 전문가들은 최근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약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백신에 대해서 높은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가 줄줄이 나오면서 이 백신의 본격 출시로 글로벌 증시, 경제가 회복이 될 경우에는 금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면 금의 인기도 역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맥쿼리 전략가 마커스 가비가 내년 경제 전망이 밝아졌다면서 금의 인기 절정은 끝났다라고 분석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수전 베이츠도 글로벌 경제 회복과 코로나 백신 출시 그리고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금을 약세장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알아봤고요. 혹시 오늘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네. 연준 의장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피스컬 폴리시라고 지금 재정 정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부터는 뭐 재정 정책이 이제 본질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지금 당장 미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재정 확대 기대를 하기 지금 힘든 지금 혼란한 그런 상황이죠. 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이 시기에. 자, 연준이라 하면 이제 연방준비제도죠. FED, 패드로 지금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기구는 뭐 의장을 뭐 포함해 7명, 7명으로 지금 구성되는데 가맹 이제 은행의 예금 지불 준비를 관리하고 또 재할인율을 이제 또 결정하며 또 공개 시장을 또 조작을 합니다. 또 이사회 7명과 연방준비은행들에게 이제 선출된 5인이 또 이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 이제 우리가 선거 제도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좀 많았고 잘 또 이해했는데 그 제도가 또 왜 생겼는지 역사에 있듯이 연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지금보다 한 과거 100년이 지금 넘은 시기에 연준이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사회는 대통령 선거 인단 제도라는 게 미국 연방에 이제 모든 이제 권력을 주지 않고 각각의 주 정부들이 51% 이상 표를 얻으면 또 모든 선거 인단을 가져가는데 그 원인은 이제 작은 주들도 이제 주마다 목소리를 내자 하는 게 이제 그 목표죠. 그렇듯이 연준도 지금 정부적인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섞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역할을 하는 게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본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과 또 부의장 두 분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또 지역 이제 연준이라 해서 또 미국에 또 50개 주가 있는데 대부분 주마다 또 그 가진 숫자가 다 다릅니다. 자, PPT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지금 미 연준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미국 지금 연방 준비 제도 미국 연방 준비 제도죠, 연준. 지금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7명이 이사회에 있습니다. 7명이 있고 이 연준 이사 7명과 또 12개 이제 지역 연준이죠. 연준에서 이제 지역 연준 이사 9명이 있는데 이제 지역 연준 총재 그중에 이제 이 순분제로 돌아가면서 총재 5인이 모여서 하는 게 이제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즉 FOMC입니다. 이 FOMC에서 이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여기서 펼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옆에 또 화면 보시면 지역 연방 준비 은행별 관할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7에서 8주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7에서 8주 정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동부는 이렇게 보시면 촘촘하게 지금 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을 맨 처음 만들 때 이제 많은 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또 12개의 총재보다 또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유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좀 다르다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결정은 연준 이제 이사회에서 하고 12주에 총재와 또 7명의 또 의원이 모여서 하는 FOMC. FOMC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정부적인 성격과 또 이 민간의 성격이 함께 들어가 있는 반은 관이고 또 반은 또 민간이 경영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반간 반민이죠. 일반적인 국가는 이제 중앙 집중권을 어떻게 민간에게 주는지 뭐 도저히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도 그렇다시피. 하지만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 제도가 그렇듯이 간접 선거 제도라는 게 과거에 이제 미국 정치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준도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 그리고
최종 대부자 역할도 연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급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려면 신용이나 담보가 있으면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데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뭐 빌리기 이제 힘들 때는 또 제2금융기관으로 가서 돈을 또 빌리겠죠. 자, 또 제2금융기관 또 돈을 또 빌리기가 또 힘들 때도 있는데 이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자기들끼리 돈을 이제 빌려주고 합니다. 뭐 과거에 뭐 2008년도처럼 이제 못 믿어오면 은행도 돈을 빌리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게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죠. 대형 은행들이 좀 위험하다고 또 판단되는 또 작은 은행은 또 돈을 또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는 수 있는 데가. 이제 은행에 이제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 시점에서 본다면 또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와 또 중앙은행의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정상적으로 통화정책, 즉 국채를 지금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통화정책 방식이니까 아마 연준에서 또 돈이 이제 풀린 시기와 또 풀린 양을 또 볼 수가 있는데 PPT 잠깐 또 볼게요. 네, PPT 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PPT를 보시면 미 연준의 자산 규모와 또 재정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 대부자라고 하면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여 개별 금융 기관 혹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자금을 이제 공급하는 주는 기관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에서 또 하는 일은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 통화의 수량을 이제 늘리거나 줄여서 금융, 경기, 또 물가, 생산 등을 적절하게 또 통제하고 조절하는 또 정책을 또 연준에서 하죠. 또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보시면 금융 정책.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금의 원활한 또 수급과 이제 통화 가치의 안정을 깨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통하여 이제 행하는 정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준에서 하는 일은 최종 대부자 그리고 통화정책, 금융정책 이렇게 크게 보시면 세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연준의 자산이죠, 자산. 연준 자산 규모를 또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2019년도죠. 19년도까지 약 11년 동안 연준에서 이렇게 불린 돈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한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 만에 지금 풀린 돈이 약 4조 달러 지금 4조 달러가 약 풀었습니다. 6개월 만에 푸른 돈이. 11년 만에 푸른 돈을 6개월 만에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로 따지면 4천 몇 조가 되겠죠.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자,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또 어떻게 또 인플레가 또 안 생기는지 자, 그 이유는 또 궁금하죠. 또 그 이유는 자, 엔젤이 봤을 때는 돈은 이제 시중에 많이 풀었는데 미국 사회도 지금 돈이 안 돌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또 안 돌기 때문에 또 돈을 또 많이 풀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뭐 돈이 많이 돌아도 돈을 또 안 풀 수가 없는 게 또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또 월가에 있는 국채를 이제 비싼 가격에 또 사들이죠. 그렇게 해서 푼 돈이 안 돌고 잠겨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지금 최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또 반대로 돈을 또 걷어들이려면 국채를 또 팔아서 시중에 또 돈을 또 줄여드려야 되겠죠. 줄여들면 이제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레포라 하는데 금융시장이 지금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는 연준이 조정하여 시장의 통화량도 조절합니다. 지난 17일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죠. 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일부 업종은 대유행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또 경기 회복을 또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을 또 거듭 촉구를 했죠.
뭐 또 연준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또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연준도 시중 이제 유동성 공급을 넣어주지 않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또 이에 또 때맞춰서 어제죠 전일 또 트럼프 또 대통령 측에서 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죠.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만든 연준의 또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일부를 올해 말까지 없애겠다고 또 발표하면서 또 연준과 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또 충돌이 또 예상됩니다. 또 이런 시기에 또 미 재무부 또 머누신 장관은 지난 3월 긴급 부양책에 따라 집행된 자금으로 만들어진 대출 기구들이 설립 목표를 명확히 달성했다면서 지금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까지 기구를 정리해서 종잣돈인 4,550억 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에 또 뭐 패드의 답변은 또 코로나 확산기에 만들어진 이제 비상대출 기구들이 아직도 뭐 취약한 경제의 지원 역할을 계속하기를 선호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미 정부와 또 연준의 충돌은 앞으로 또 금융시장에 뭐 큰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또 잘 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시장에 미 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준과 또 정책과 연준 정책이죠. 연준의 정책과 돈이 이제 시장 흐름을 이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현 정부와 연준의 충돌 잘 지켜보면서 뭐 방향도 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연준에 대해서 또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와중에 시카고의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에 대한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미 재무부의 소식에 실망했다라고 밝히면서 연준의 프로그램들은 중요한 안전 장치다, 경제 구원 투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엔젤 마스터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준과 현재 정부에 대한 그런 충돌을 좀 이해를 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가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들 세워드리기 위해서 해외 선물 나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인데요. 자, 골드가 지금 0.2%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골드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만 요 며칠 네.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가 막힌 자리값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사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로 지금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웬만하시면 골드는 조금 더 감망하시다가 아마 매수 진입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 초부터 또 골드와 또 유가가 또 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또 복잡한 또 전망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와 또 그리고 확진자 급증에 따른 미국 경제 데이터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입겠지만 아시아 궤도를 지금 유지하면서 아시아 궤도 좀 약세 압박이 어느 정도 가셨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세계 2위와 3위 규모의 이제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과 일본이죠. 일본의 또 경제가 또 개선되고 있다는 데이터 역시 월요일 아시아 시장에 또 힘을 좀 실어주면서 아시아의 경제 또 데이터가 또 꾸준히 또 기대 이상의 지금 수준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것에 뭐 해당 지역의 소비가 이제 회복세를 이제 이어갈 것으로 이제 그런 신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또 백신 또 후보 물질의 또 몹시 또 까다로운 보관 그리고 뭐 유통상의 어려움도 알려지면서 수익폭도 사실 좀 감소를 했지만 또 지난주 골드 선물이 9월 말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인 마이너스 5.3%까지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을. 뭐 그 이후로는 이제 하락폭을 조금씩 지금 또 메워가고 있습니다. 뭐 12월 인도금 또 선물 같은 경우는 1,898선 또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이번 주 내에 지금 박스권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현물 역시 뭐 월요일 아시아 시장에서 또 0.02% 뭐 상승한 1,889.91 달러로 지금 거래를 마감을 했죠. 가까스로 지금 상승세를 지금 마감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또 급증하면서 또 안전자산 역할을 하게 된 덕분에 뭐 지난주도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손실은 사실 마감을 했습니다. 5.3% 하락 이후에 손실은 좀 마감을 했는데 골드의 경우 이제 신년에 이제 추가 이제 또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며 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 보시면 골드는 지금 1,850에서 1,900 사이, 1,900 사이에서 이제 좀 가격대를 지금 오가는 지금 모습이 이제 좀 반영구적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사실 또 많아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각종 봉쇄와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또 시장에 퍼져 있으면서 또 미 정부의 또 부양책도 감안하고 있고 또 뭐 현재 시장은 또 현금이 공급될 것을 또 예상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또 가격에 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잠깐만 저 PPT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이제 해지 이제 대비 해지 수단이죠. 대비 이제 해지 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이제 원인은 짧게 보시면 첫 번째 수요와 공급과 이제 공급에 비해 이제 수요와 소비가 공급에 비해 증가해서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합니다. 둘째는 또 시중에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화폐의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해당되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대비 투자를 또 보시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현금 자산의 이제 구매력 감소를 또 이야기를 하죠. 투자는 현금의 구매력 또 저하를 시키면서 투자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이제 투자를 하면 첫 번째 주식이 있죠. 자, 주식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주식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물가 이제 연동 채권. 미 정부가 발행한 물가 연동 채권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지금 많이 우리가 수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시면 또 이제 리처,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처 또한 인플레이션 대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바로 금이죠, 금.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비 투자처로 이용되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금이 대신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대비로는 금이 지금 현 시장에서는 최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또 미 정부는 또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이제 또 경기 부양책을 편다면 결국 시장에 뭐 시중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또 골드의 가격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으시므로 자, 골드는 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골드 차트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저희가 보면서 또 오늘의 데이 트레이딩 관점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차트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일봉을 보고 있습니다. 일봉. 자, 골드 지금 일봉을 지금 조금은 제가 좀 더 키워드릴게요. 자, 쉽게 볼 수 있게. 자, 골드 일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화이자 백신 소식에 골드가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5.4%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 골드는 지금 크게 1850자리를 잘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상하단을 중심선과 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단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상당성 또 저항받고 떨어지는 이런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볼리자 밴드 하단까지 못 내려오고 지금 밑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일봉입니다. 이 일봉을 봤을 때 골드는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오늘 저녁에 1890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1800 지금 77.8인데 1877.5, 1877.0 네, 여기서 지금 골드 매수를 지금 진입하시면 볼리자 밴드 중심선이죠. 1888까지는 네, 충분히 지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골드가 제가 지금 매수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매수 관점을 보는 건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골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향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 오늘 수익이 나면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자, 또 장기적으로 일단 골드는 또 중심선을 또 맞으면 또 분명히 또 골드는 또 눌림을 받기 때문에 크게 지금 올라갈 자리는 안 보입니다. 제가 제시한 가격, 그 가격에서 아마 수익 챙기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을 또 세워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매수 진입가가 얼마였죠? 1877.0에서 5 사이. 1877.0에서 예. 1854.2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1877.0에서 이제 매수를 진입하시면 수익 구간은 1888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네요. 그러면은 수익이 꽤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1872.4달러 선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77까지 좀 힘을 끌어올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77달러에 진입을 하셔서 1882달러까지 한번 자리값을 노려보시는 네, 게 그렇죠.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바로 개장을 7분 정도 앞두고 나스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사람들이 아직 연준에 대한 작은 결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력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공할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건 간단한 일이고 우리도 의회를 따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뜬 속보가 자신과 공화당 의원의 대표들과 함께 민주당과 이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다. 몇 주 안에, 수주 안에 합의를 할 네.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그렇죠. 만큼 네. 이런 속보가 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자,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2% 하락폭을 좀 줄였습니다. 11,98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보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왜 관망할까요? 지금 바로 상승 전환을 했네요. 자, 나스닥은 지금 제가 관망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관점은 저번 주에 화이자에 이어 또 이번 주는 또 모더나 또 뭐 새로운 백신 개발 소식이 지금 시장에 또 새로운 희망을 지금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 화이자의 또 백신 개발 소식이 뭐 시장에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또 모더나가 또 한 번 좋은 소식을 또 전했죠. 물론 뭐 화이자 때에도 모더나의 임상 발표가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이자 뉴스에 가려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죠. 이번 모더나의 또 발표는 또 화이자의 또 90%를 뛰어넘은 94.5%라는 참 대단한 뭐 진짜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또 모더나는 뭐 자사의 백신이 영하 20도에서 최대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고 일반 냉장고에서도 최대 30일가량 안정적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이에 또 흥분하기 또 시작을 했죠. 화이자의 또 백신은 보관 온도가 영하 70도 이하여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또 시장에 훈풍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일 또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백신이 있고 없고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또 그것도 또 한계가 아니라 또 백신이 또 뭐 복수의 또 백신이죠. 복수의 백신이 또 소식에 투자자들이 또 안도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제가 나스닥 간방으로 제가 지금 관점을 간방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 간방으로 보는 그 이유를 제가 차트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PPT 차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참 큰 이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화이자 백신하고 또 모더나의 백신 또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백신의 예방 효과와 또 임상 3상 진행 내용입니다. 진행 내용. 화이자 백신은 뭐 43,000명의 90% 효과가 있고, 모더나는 3만 명에 또 94.5%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의 효과는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백신의 이제 보관, 그리고 수송, 운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 중요하죠. 화이자는 뭐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 그리고 또 화이자는 뭐 영하 70도 이하에서 최대 6개월 보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냉장고는 또 5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 보관이 또 가능하고, 보통의 냉장고에서는 30일 정도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양사의 또 백신의 또 안정성도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양사 모두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 물론 또 임상 지금 3상 초기지만 중간 결과이기에 안전하다고 또 우리가 또 예단하기는 조금 또 이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개월 혹은 또 수년 뒤에 또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백신 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생산량은 또 과연 얼마만큼 될까? 어느 정도냐? 화이자는 지금 13억 5천만 회분, 약 6억 7,500만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을 만들 수 있고, 모더나는 약 5억에서 10억만 회분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내년까지입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양사 지금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해서 미국 이제 식품의약국이죠. FDA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후에 이제 보급을 또 시작한다면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5천만 회분, 그리고 내년에 13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고, 또 2회 접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억 7,5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경우는 올해까지 2천만 회분 생산 가능하고, 내년까지는 5에서 10억 회분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에 나스닥은 또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구 인구가 77억입니다. 77억. 77억이면 10%도 안 되는 이 백신 양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백신 안전을 다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또 쉽게 또 안 빠지는 거죠. 또 쉽게 안 빠지고, 이 10%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0%만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나스닥이 지금 상향하로 지금 다니면서, 잠시만요. 제가 차트 잠깐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분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장 시작했죠.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해서 지금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일봉도 잠깐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보시면 일봉 체크를 먼저 하고, 큰 산을 보고 작은 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봉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일봉 사실상 지금 보시면 전일 고가 자리죠. 상단에 안착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지금 남기고 빠지는 그림인데, 자, 오늘 나스닥도 오늘 박스권에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크게 움직일 장은 크게 안 보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도 지금, 자, 보시면 밑으로 하단에 보시면 일봉상 12평입니다. 12평 자리와 오늘의 고점 자리죠. 오늘의 고점 자리, 저는 그저께 수요일 고점 자리도 같습니다.
고점 자리를 지금 상하단으로 다니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들어갈 것이냐, 매도 들어갈 것이냐. 자, 이런 당장 지금 매수, 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백신의 소식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보시면 나스닥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굳이 뭐 또 이렇게 진입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자리 11,964자리입니다. 964자리. 이 자리는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제 이 자리 돌아오고 내려갔다도 다시 이 자리 돌아옵니다. 오늘 분명히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 유의하셔가지고 아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 하락해서 29,41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0.14%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도 0.13%로 11,888포인트,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 살펴보시면 네,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연준의 자금,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회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상품들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P 500 지수 0.17% 하락해서 3,5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0.11%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1,97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19% 하락해서 41.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8% 상승해서 1,876.4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떨어진 1.1876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하고 상품별로 시세가 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우리 엔젤 마스터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오히려 오일이 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상승을 켜줬다가 42달러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나스닥에 대한 뷰 끝나셨으면 저희가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차트상도 지금 중요하지만 또 시황이 참 중요하죠.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죠. 또 어제 또 머부시 이제 미 재무장관이 연준에 또 미사용 긴급 대출 긴급 네. 하는 요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지금 안전 자산을 찾아 또 미국 이제 국채로의 이동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지금 미 국채로의 지금 자산이 좀 이동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또 연준의 또 일부 방어벽, 특히 이제 회사채와 지방채에 대한 방어벽이 사라진다는 이제 우리는 우려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떤 반응을 과연 보이게 될 것인지, 만약에 회사채와 지방채에 대한 방어력이 사라진다면 미국 시장도 아마 다시 큰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렇듯 나스닥 지수 선물의 이제 투자는 가치주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선물에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꼭 코로나 백신 소식과 미 연준의 대응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또 불안정 시기에는 또 지수 종목과 안전자산 종목의 또 비중 조절도 좀 해가면서 해지용으로 비중 조절 좀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또 해지용으로 한번 잘 사용해 보시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저희가 마지막 상품으로는 오일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현재 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2달러 선을 깨고 지금 내려와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오일이 지금 약간 시황이 좀 부족해서 지금 트레이딩 하기가 좀 애매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오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갑자기 또 매도세가 좀 강해졌습니다. 네. 오늘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 개장 이후에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2위와 3위 진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과 또 일본의 경제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또 오펙의 또 현재 감산 할당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또 기대치도 있죠. 하지만 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또 인한 수요 둔화와 또 리비아의 산유량 상승에 대한 우려로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악재와 지금 호재가 지금 겹치는 지금 그런 한 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상승 이후에 오일은 또 40.30까지 자리를 왔다가 또 40점 또 왔다가 또 오늘은 또 어제죠. 그저께죠. 그저께는 또 43.00을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제 종가 자리를 잘 지지받는 형태라 당분간 지금 큰 박스 패턴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오늘도 지금 크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금 원유의 상승세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중국 이제 정유 시설의 일일 처리량이 10월 중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지금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WTI죠.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주초 화이자도 성공적인 코로나19 이제 백신 이제 임상 실험 결과 이제 발표한 영향으로 그 발표 영향으로 또 각종 리스크 자산이 또 대규모 반등세를 보이면서 주중에 오일 같은 경우는 8% 이상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또 하지만 또 백신 또 후보 물질에 또 몹시 또 까다로운 보관 조건과 또 유통상에 또 어려움이 또 알려지면서 수입폭도 사실 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많은 수의 또 미 주지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또 거부한다고 해도 3월부터 지금 5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또 봉쇄가 또 진행될 수 있다고 또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자도 코로나19 데스크포스 이제 소속 역학자도 이제 4주에서 6주에 걸친 경제 봉쇄 조치가 이번에 고비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또 경제 봉쇄 위기를 또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죠. 프랑스의 또 건설업체입니다. 빈치는 또 지난 금요일 또 정부의 또 봉쇄 조치로 또 11월 첫 주간 고속도로 통행량이 48%나 지금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동이 지금 2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이번 또 봉쇄 조치는 최소한 12월 1일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또 발표하면서 또 영국도 역시 또 봉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지금 지금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독일의 또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도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집행금지령이 신년에도 유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또 경고를 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오늘 원유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유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오일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고점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도 지금 아닌 것 같죠. 지금 호재와 악재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오일도 박스권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당분간 아마 관망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그랬지만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지금 코로나의 3차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 원유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길게 봤을 때는 원유 측에서 하락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저점 매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고점 매도 네, 맞습니다. 네,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오일 관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상품별로 전략들 살펴봤는데 정말 1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다니 놀랍네요. 우리 엔젤 마스터께서 오늘 또 방송 말미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또 제가 준비한 정보는 많지만 그 정보를 다 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 더 필요하신 분은 뭐 퓨전, 엔젤 검색하시고 오시면 또 항상 제가 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다음 주 금요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투자자 엔젤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자세한 시황과 함께 상품별로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엔젤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엔젤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